안녕하세요, 해둥이들 닥터혜자입니다. 우리 음식 먹을 때 짜장면엔 단무지 이런 식으로 완전 환상적인 꿀조합들이 있잖아요. 이게 시술에도 있거든요. 시술을 할 때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확 나는 꿀조합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한 방에 좀 더 많은 효과를 원한다, 아니면 평소에 관리에 관심이 있는데 요즘 약간 정책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시술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니까 각각의 효과라기보다는 같이 하는 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조합은 레이저 리프팅, 스컬트라, 그리고 스킨 보톡스입니다. 우리는 항상 콜라겐에 목이 마르잖아요. 콜라겐 증식, 그리고 콜라겐 리모델링을 최대화할 수 있는, 거기에 아주 그냥 최적화된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을 시술할 때 콜라겐 리모델링과 신생 콜라겐 생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조합입니다. 혹시 뭐 울세라, 써마지, 티타늄 같은 이런 기본적인 리프팅 레이저를 하면서 주위 부위에 콜라겐 합성을 최대로 올려주는 스컬트라 같은 약간 콜라겐 부스터, 그리고 이 피부의 탄력을 쫀쫀하게 잡아줄 수 있는 스킨 보톡스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얼굴 윤곽을 정리하고 동안으로 가보이는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약간 이제 서로의 빈 구멍을 메꿔주는 이제 컨비네이션 시술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게 나이가 드실수록 분명히 늘어져서 얼굴이 커 보이긴 하는데 또 앞광대, 옆볼 이런 데는 또 꺼져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얼굴이 분명히 약간 옛날에는 올라붙고 동그스름한 느낌이었는데 아래쪽으로 길어지면서 조금 비어 보이는 구멍이 있는 것 같다. 이럴 때 늘어진 데는 리프팅 레이저를 올려 붙이고 꺼져 있는 데는 스칼트라 같은 이런 자연스러운 내 볼륨을 채울 수 있는 이런 콜라겐 부스터로 메꿔주고, 전체적인 이제 얼굴 피부 결을 스킨 부스터가, 그러니까 스킨 보톡스로 딱 잡아주면 아주 자연스럽지만 효과가 분명히 있게 이 얼굴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시술 조합입니다. 이렇게 시술을 하실 때 리프팅 레이저 역시 내 얼굴에 맞춰서 어떤 걸 선택할지 조합을, 궁합을 맞춰서 하는 거는 필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목주름 고민이신 분들 정말 많은데요. 목에다 티타늄 레이저, 목주름 필러, 스킨 보톡스를 같이 하시는 건데요. 목은 사실 이제 리프팅 레이저를 할 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피부가 얇은 데다가 또 여기에는 갑상선이 있어서 무광도 초음파 같은 계열은 좀 사용을 자제해야 되고, 엄청나게 한 샷이 집중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부드럽게 전달되는 그런 레이저를 선택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티타늄 레이저가 그런 면에서는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보통 목주름이 고민이신 분들은 세로주름, 가로주름이 따로 있는데, 가로주름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필러로 주름 부위를 채우시면 도움이 되고, 세로주름 같은 경우는 물론 거상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스킨 보톡스로 이렇게 근육이 늘어진 것들을 잡아주면 가로주름, 세로주름, 그리고 전체적인 피부의 퀄리티까지 잡아주는 목 타이트닝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저처럼 약간 좀 살이 있으신 분들 중에 목에 또 특별히 살이 있으셔서 약간 이렇게 올록볼록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필러만 해서는, 꺼진 데를 채우기만 해서는 그 올록볼록한 느낌이 좀 매끈하고 타이트하게 안 올라가요. 이런 경우에는 리프팅 레이저를 같이 해주시면 이제 나온 데는 들어가고 들어간 데는 나오면서 훨씬 더 목이 쫀쫀하게 올라오고 목이 좀 얇아 보이는 효과까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티타늄, 필러, 보톡스의 조합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중턱 브이올렛이랑 울세라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중턱이 왜 생길까 생각할 때 사실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 게 여기 요 부의 지방이잖아요. 이 지방을 사실 효과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각종 윤곽 주사들 중에 정말 딱 요 부위를 타겟팅해서 아주 그냥 강한 농도로 쓸 수 있는 FDA 승인을 받은 그 제품이 바로 브이올렛인데요. 브이올렛 자체는 지방을 파괴시켜서 주변을 이제 콜라겐 세포를 어느 정도 대치시켜주기는 하지만, 이 지방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중턱이 모두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울세라 같은 좀 강력한 레이저로 딱 그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주변 조직의 타이트닝을 같이 꿰해주면 훨씬 더 올라붙는 이런 턱선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조직이 조금 깊은 데라서 깊은 팁과 얕은 팁을 동시에 써줘서 밀착을 잘 시켜줘야 지방이 줄어드는 만큼 여기가 이렇게 딱 올라붙으면서 턱선 라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합은 정말 만족도가 높아서 많은 분들께 제가 권해드리고 있는 시술입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해야 되는데. 제가 모공 관련해서는 말씀을 많이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레가또, 주베로, PDRN이라는 재생성분을 같이 쓰는 걸 저는 굉장히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이 레가또라는 레이저는 모공, 튼살, 그리고 피부 결, 요철 이런 거에 조금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레가또라는 레이저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플라즈마라는 이런 상태의 물질을 이용해서 피부를 개선하는 그런 원리의 레이저인데, 피부에다가
보이지 않는 정말 무수한 많은 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풀악셀 같은 경우에는 피하듯이 이제 피부 자체를 흉 날려버리기 때문에 이 자극을 주고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그 과정이 길거든요. 사실 이제 30대 이후 그리고 뭐 홍조가 있는 경우 이제 피부가 조금 얇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 플라즈마를 사용한 레가토 레이저를 사용하면 회복 기간이 그리 길지도 않게 요 모공, 요철 그리고 임신 출산 후에 튼살 같은 거를 많이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할 때 주베룩이라고 하는 진피층에 쓸 수 있는 콜라겐 부스터를 함께 써주면 요철이 올라오거나 모공이 조여지는 요 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잘 쓰면 어느 정도의 파여있는 흉터나 약간 위축된 흉터도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조합이기 때문에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은 레가토 레이저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레가토 레이저 자체는 이제 뭐 피부 결의 피지랑 각질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철이나 모공을 많이 커버를 하기 때문에 3, 4일 정도는 홍조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보통 PDRN이라고 하는 게 리쥬란이랑 비슷한 이런 재생 성분인데 레가토 레이저를 보면 이 플라즈마를 이제 사용하는 이렇게 굴리는 핸드 피스가 있고요. 이렇게 막 초음파를 이렇게 밀어 넣을 수 있는 임팩트라는 핸드피스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조합이 좋기 때문에 같이 쓰라고 들어있는 거거든요. 아주 미세한 구멍으로 이 임팩트라고 하는 초음파 핸드팁을 이용해서 PDRN 같은 재생 성분들을 밀어 넣어주면 다운타임도 훨씬 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생이나 힐링이 훨씬 빨리 되는 효과가 있어서 세 개의 조합도 되게 제가 강추드리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어떤 스킨 부스터를 하셨을 때 소노 스타일러를 같이 후관리로 하시는 걸 또 요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조합인데요. 스킨 부스터는 이제 뭐 진피나 아니면 피부 전체 이제 퀄리티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모든 물질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는 뭐 리쥬란 같은 거는 직접 주입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엠보라고 얘기하는 볼록볼록하게 엠보싱이 올라오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사실 짧으면 짧을수록 좋거든요. 소노 스타일러라고 하는 이 기계는 보통은 물방울 리피팅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계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는 뭐냐면 고밀도 초음파 기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밀도 있는 일정한 진동을 이 피부에다 주는 건데 이 진동을 주게 되면 효과가 하나는 이 진동 자체가 물리적으로 깊숙이 전달이 돼서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약간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 세포 이제 투과막도 활성화시켜서 약간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진동이 깊게 전달되면서 분자들끼리 마찰을 해요. 열이 발생하는 걸로 인해서 콜라겐 합성이랑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두 가지의 이제 원리로 효과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스킨 부스터 시술을 하고 소노 스타일러를 진행을 하면 그다음에 진정 효과가 좋아서 엠보싱 기간도 훨씬 짧아지는 효과가 있고 난치성 질환, 건선이나 여드름이나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피부를 좀 좋게 해주는 그 관리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피부가 조금 더 보습이나 재생에 유리하게 이제 변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두 개는 항상 제가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실리프팅이랑 필러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사실 실리프팅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이 처졌을 때 그거를 처지기 위해서 올리지만 거상이랑 다른 건 거상은 이런 데 이제 딱딱하게 붙어있는 유지인대 같은 거를 박리해서 뜯어가면서 해요. 근데 실리프팅은 얘를 두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위를 올리게 되면 꺼진 데가 조금 더 도드라 보인다든지 아니면 아쉬워 보이는 부위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부위를 필러 같은 걸로 아주 살짝살짝 메꿔주면 훨씬 더 부드러운 이미지의 윤곽선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처진 거를 사실 실리프팅으로 다 올리겠다고 하는 건 욕심이고 가능한 정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올려놓고 나머지의 볼륨이 부족한 부분을 필러로 채우는 것도 굉장히 좀 효과적인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겨울에 추울 때 두꺼운 옷을 하나만 딱 입는 것보다 여러 개의 이제 옷을 겹쳐서 입는 게 사실 공기층이 더 많이 생겨서 보온 효과가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큰 한방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술들을 촘촘하게 엮어서 시너지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쓰면 사실 큰 수술 한 방 혹은 큰 뭐 비싼 레이저 한 방보다 더 좋은 시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 영상을 마련을 했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